내일은 지금 대출 시황이 어떻고 대출이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상으로 찍고 강의로 찍으면 몇 달 지나서야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비용을 또 높게 하면 안 되니까 월 한 1, 2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톡방에 계속 이렇게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지만 거의 말하는 우리 구독자들,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 전문가 매칭 서비스 같은 것들도 좀 기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대출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 지금 세금 어떻게 해결해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들 뭐 이거 사연 신청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되냐, 사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분들도 같이 연결도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세금도 그렇고 단지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뭐 법률 서비스, 뭐 저 지금 임차인하고 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들도 모르는 거 천지거든요. 청약 정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지금 좀 답답하고 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방향 설정을 좀 한 다음에 그에 맞는 또 전문가분들 좀 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또 하라고 하면 또 안 하시니까 제가 101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한 명한테는 한 100만 원 정도 상품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100명 정도는 한 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다양하게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빠르게 좀 시합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미키 TV에서 올걸 하우스의 돈의 생각을 미리한 영상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분산, 아까 말한 S&P 500 같은 그런 S&P 500 결국 미국의 500개 우량 기업에다가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잘 투자를 해서 그 돈을 잘 불리는 거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나의 소비가 어떻게 되고 나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면서 나의 미래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 자산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다 만족을 못해 내가 만든 게 있어. 이 챗GPT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만든 경제적 자유 계산기가 있다고. 여기서 내 소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하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경기 침체는 어떻게 오고 내 소득은 앞으로 얼마나 늘 것이며 내가 한 100살까지는 내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런 데다 넣어보면서 야 내가 돈을 이렇게 쓰다가는 60 넘어서는 나는 돈이 바닥나겠구나, 아니면 투자를 수익률을 조금 높게 전략을 바꿔봐야겠다든 등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 합쳐보면은 더 현명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는 전에 스위스에 여행을 갔을 때 스위스 은행이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은 한 스위스 은행의 문구가 있었어요. 인생은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에 따라서 금융 전략을 바꾸세요. 그래서 인생의 4개 사이클을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정리를 해놨는데 20대에서 30대 한 중반까지를 established phase, 즉 자리를 잡는 기간. 그 다음에 30대 중반부터 한 40대 중반까지를 grow, 자기가 성장하는 기간. 그 다음에 40대 중반부터 한 60대 중반까지를 contribute, 라는 자리를 잡았으니까 후배들을 도와주고 자녀들 학비를 내고 부모님 노후를 챙겨드리는 기간. 그 다음에 60대 이후를 enjoy,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근데 난 그걸 보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한 경제학자가 우리 문화를 culture of growth라고 했어요. 인생 전체를 그 성장의 페이지로 보면서 마치 한참 달리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문화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문화가 생겼냐 생각을 해보니까 growth가 수치화하기가 편해. 특히 형 얘기대로 퇴직연금 같은 건 내가 올해 몇 프로를 벌었어. 근데 contribute를 하거나 enjoy를 하고 있을 때는 이 수치적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남을 위해서도 돈을 쓰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 지표가 여러 가지니까. 사람이 같이 상담을 해보면서 할 수 있는 밸류 디시전이라고 하잖아요. 내 가치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디시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금융 플래너들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광고주가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의 오프라인 어드바이저 같은 사람들이 이 AI 시대에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연금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각자 생각하는 좋은 일은 어떤 것일까 한번 얘기해보고. 제가 이전에 청소년들이 요즘 굉장히 불행해진 이유에 대한 불안 세대라는 책을 쓴 조나탄 하이트 박사랑 인터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나탄 하이트 박사가 대가족 시대에는 유형의 행복 곡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다 이뻐하잖아요,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엄청 행복하고 자유롭다가 어른이 되면 점점 책임에 짓눌려가지고 행복이 아래로 갔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은 다시 형 얘기처럼 너그러워져가지고 누가 물 쏟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런 것 같아. 어렸을 때 사교육에 시달리고 어른 돼가지고 돈 벌고 부모님 책임고 애들 키우느냐 시달리고 노년 돼가지고 가난해서 시달리고. 그냥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이 유시험이 왜 없어졌나를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이 유를 되살리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라 요 선이가 그대로 올라가면 좋겠다. 그게 제일 좋지. 그게 제일 좋지. 내려가는 거. 근데 영원한 행복은 지옥이나 마찬가지라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노년 하면은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3개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 3개 중에서 관리와 계획과 통제를 해야만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건강과 사랑보다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신경을 쓰는 만큼 좋은 거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돈 관리를 잘해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보면은 건강도 어느 정도는 그 돈을 좀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연아 형이 와인 잘 뜨니까 나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관리가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오늘 2025년 첫 에레멘트로 노후 관리에 대한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올해도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는 MMM 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요즘에 주4일, 주3.5일 출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인터넷에서 뜨겁긴 하더라고요.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 4일 근무제를 효율도 올라가고 생산 속도 올라가고 수율도 올라가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이니까 테슬라가 워라벨이 있냐, 아마존이 워라벨이 있냐, 엔비디아가 워라벨이 있냐, 제트원이나 이런 머스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난 워라벨 따가 없다, 인정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주 6일은커녕 내 인생을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언제 뭐 워라벨 따지고 주 4일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내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젊은 PD님 4명이 그냥 본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린 회사랑 같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채널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레전드 콘텐츠 조커, 우리 채널이 1000대 구독자에서 10,000대 구독자로 올라가게 해준 그 콘텐츠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내가 조커를 뽑았어요. 이 콘텐츠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영화 리뷰 콘텐츠는 핫할 때 바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징검다리 연휴였단 말이에요. 집에 바로 달려가서 카메라 켜놓고 휴일에 그냥 그 다음에 PD님한테 그걸 보냈어. 이거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랬더니 그냥 이제부터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휴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작업한 다음에 일요일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사람들이 조커를 막 보고 나와가지고 저거가 뭐야 할 때 검색하면은 우리 컨텐츠가 제일 먼저 떠서 그 컨텐츠가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이 일해가지고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같이 일하는 프로덕션 회사가 점점 커졌어요. 지금 직원이 140명. 그러니까 HR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자기 인생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생활을 존중을 해주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콘텐츠가 아까 그랬잖아. 짜증을 내주면 왜 옛날처럼 일을 안 해. 근데 그거는 뭐 고용노동법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내가 190만 되는 채널을 운영하는 리더로서 내 구독자들과 가장 오래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스피드에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구독자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뭘까라는 걸 고민해가지고 내가 피벗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초창기에 같이 했던 PD님들이 아직도 우리 채널에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내가 그 피벗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PD님들은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 밤새입니다. 주말에 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나랑 같이 일하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많이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뜨는 분이 있었어.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제 미국에서 아이러니하게 군대식 리더십을 밀어붙인 분이에요. 이 분의 얘기 중에서 너무 공감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실제로 사이먼 시넥과 한 1시간 정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조그만 의미에서의 리더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의 팀장이면은 아래 한 7, 8명 데리고 일해도 조그만 의미에서의 리더고 형제 3명 있는 집에 형이야. 그것도 조그만 의미에서의 리더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걸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빅 리더는 아닐 수 있어도 조그만 의미에서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좋은 리더가 되는 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고 싶어요. 군대식으로 해야되나요? 나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 사이먼 시넥이 군대가 리더십의 정수다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한국인들이 들을 때 생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식이라는 단어에 인지가 안 좋아. 군대식 그러면 상명하복 까라면 까 이게 군대식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리더십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군대식 문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이먼 시넥은 실전에 투입되어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discovered when I started getting technical into military is how human it was. I hugged more people in uniform than I've ever hugged in a suit. I've welled up with tears listening to a general giving remarks on the stage. I've never welled up with tears with sincerity on the stage. And so I was inspired by the humanity. I sat down with a general, a 3-star general who was in charge of all Marine Corps training, officer and enlisted. I asked him a very simple question. What makes the Marines so good at what they do? And he said, love. Love of country, love of poor, love of your fellow Marine. I did not expect an infantryman, a warrior, a war veteran, to say that what makes the United States Marine Corps, which is one of the most feared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love. It's this idea of human beings taking care of human beings, that we have a shared values and a shared identity, that we choose this life and we choose to take care of each other, and we are open to the idea that we need each other. So I was so inspired by this idea, I wanted to learn more. So I asked if I could go visit Marine bases to see it with my own eyes. So I went to a lot of them. I went to Camp Lejeune, I went to Quantico where they train their officers, I went to Paris Island where they boot camp where they train their enlisted, and I was talking to the drill instructors at Paris Island, and they were telling me that in the first 2 weeks of their 13-week program, in the first 2 weeks, it's a mess. They start screaming and yelling at them. A lot of them regret signing up. And the drill instructor was telling me for the first 2 weeks, they're
They're all just trying to prove that they're strong and worthy of being there. It's very, very selfish and individualistic, right? And that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미국 해병대가 밥을 먹으면 2등병부터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일병이 먹고 그 다음에 상병이 먹고 그 다음에 병장이 먹고 그 다음에 부사관이 먹고 장교가 먹고 장군이 제일 마지막에 먹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하나는 그 아래 사람들이 서로를 희생하게 만들려면 리더가 희생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는 모습을 제일 내가 많이 보여줘야 아래 사람들도 전우를 위해서 배고픔을 참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더 무서운 게 있어요.